자, 이제 요거 두 번째 장을 그렸지. 두 번째 장을 그리고 사실 처음에 너네 구도 짤 때랑 밑이 들어갈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잘 나온 것 같아. 걱정한 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야. 잘했고 고생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이제 딱 하나 더 찝고 확실하게 찝고 들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3대 질감이잖아. 기초 질감, 뭐 나무, 일반 물체, 그다음 반사체, 쇠질감 이렇게 3대 질감인데 3대 질감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더 높여야 된다는 거. 지금은 아마 개인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없을 건데 너네가 이제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일단 공부에 치중 좀 해야겠지만 약간 조금 일찍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일찍 오면 뭐 선연습을 빨리 하고 요리 하나 그리든지 뭐 쇠를 그리든지 시간을 활용을 잘해야 돼. 일찍 와서 밥 먹긴 먹어야지. 밥 먹는데 뭘 할 수는 없고 근데 밥을 조금 빨리 먹고 한 30분에서 40분만 남겨도 유리컵 뭐 이런 거 하나씩 그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형태 뜨는 시간 아까우면 그 형태 하나 떠놓고 복사해. 복사하는 거 알려줄게. 그럼 계속 이제 거기다가 복사한 거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따라 그리고 이제 채색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볼트너트. 볼트너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조가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뭘 할 수밖에 없지. 보듬어주고 싶지만 보듬어주기만 하면 너무 온실에 화초가 되니까 한 거에 대해서 구조가 안 나온 것들은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지. 시킨 대로 안 하거나 몰라서 못 하거나. 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 그 다음에 고무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게 뭐였지? 이거 말고 선재 하나 더 있잖아. 아, 지금 털실 하고 있단 말이야. 진도 빠른 애들은 선의 3대 질감이 노크, 털실, 고무줄 요 세 개만 해봐도 거의 모든 선재가 다 들어있어. 뭐 무늬도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에 이렇게 원기둥인데 X자로 이렇게 무늬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 기본 범위내야. 원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더 싫어. 채색하기는. 아무튼 뭐 그렇고 지금 저쪽에도 잘한 그림이 이제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색상을 자유로 줬을 때 본인들이 이제 색상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풀어내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 여기가 지금 아마 어려운 학생들이 좀 많을 거야. 근데 색상을 나눌 때 학교에서 색상을 자유로 준다라는 건 자, 자유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 아니야. 이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 나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그럼 내 자유가 뭔지 보여줄게. 요렇게 그리는 학생도 있어. 그런 애들은 색상의 컨셉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제일 대표적인 게 민트 레드. 병 막 레드 그려. 그 다음에 볼트너트 막 민트로만 다 해. 뭐 그런 느낌 있잖아. 그 다음에 볼트너트 다 빨간색. 병은 약간 뭐 민트 같은 느낌의 뭐 병. 색깔을 일부러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거든. 근데 그거 외에는 색깔을 안 써. 고무줄 노란색 아니면 검정색 뭐 이렇게 가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 내가 색상을 두 가지를 썼는데 좀 색깔이 좀 다른 애들은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에 제시된 물건의 색깔을 썼는데 여기 뭔가 좀 달라. 분위기가 좀 다른데? 뭔가 좀 독특한데? 그 독특함은 그 컨셉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보색도 있겠지. 뭐 연두색에 보라색만 쓴 애들도 있을 거야. 상관없어. 그거는 자기가 컨셉을 가져가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그거는 그 색상의 자유일 때 오는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2D의 한계를 좀 극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민트와 레드로만 그린 그림 이게 소재로 만약에 시험장에서 나오면 그렇게 색깔 쓰는 애가 몇 명이 되겠니?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도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을까? 그치? 진짜 많으면 50명? 50명 한짝이겠지? 50명에서 10명 사이? 진짜 많으면 30명? 그것도 많을 수도 있고.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색상을 바꾸지 않아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색상을 바꾸지 않았는데 선생님 그럼 제가 컬러감이 좀 딸려 보이지 않을까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물체를 잘 표현하는 거는 색상보다 명암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색상을 잘 쓰고 싶으면 빛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먼저야. 빛에 대한 이해도가 모자라 있는데 색상을 잘 쓴다는 거는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볼트너트가 다 무채색이야. 무채색이지만 뭐 그림의 선명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후달린다는 느낌은 없어. 그러니까 빛을 잘 그리면 그런 현상들이 생겨. 근데 이제 보면은 색깔도 노란색이 요거 하나 바꿨네. 요거랑 전반적으로 이제 노란색이 있고 요거 하나 레드에 블루 조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색깔을 되게 바꾸진 않았는데 사실 뭐 전부 다 고무줄이 노란색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고 근데 모든 그림이 저렇게 풀리진 않아. 색깔을 안 바꿨는데 괜찮네. 이거는 사실 완성하기 전에 알 수가 없거든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만 내가 예측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진 않아. 이렇게 나는 색깔 안 바꾸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안 튀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 자 안 튀니까 여기 색깔 하나 바꾸자. 요것만 바꾸니까 좀 어색하네. 요거 하나만 같이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림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장치로 사용을 하는 게 나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안 바꿨지? 하지만 전혀 문제 없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고 여기도 지금 안 바꿨어. 하지만 잘 나왔어. 왜? 구조적으로 빛, 중간, 뭐 아니면 어둠, 빛, 중간, 빛, 어둠 계단식으로 입체가 조형이 잘 짜지면서 채색을 하기 용이하게 스케치가 잘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색상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명암. 그 다음에 명암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계단 입체로 만들어내는 대중소랑 집중과 확산이 이렇게 알지 삼초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조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꿨을 때 다 장점이 있어.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을 바꿨을 때 장점이 조금 두드러지는 편이거든. 다른 그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요거 자 옐로우보다 레드를 택했어. 요것도 지금 단색으로 바꿨지만 조금 색깔을 깔끔하게 잘 바꾼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그럼 요 부분도 지금 여기만 레드를 썼는데 색상이 이제 과하지 않는 선에서 중심 포인트를 잘 잡아낸 색상이라고 보여지고 올라가면 내가 안 나오니까 아무튼 저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뭐 어디 들어갔더라? 자 색상을 바꿨을 때 반드시 2점만 있는 건 아니야. 어울림이라는 게 난이도가 높아져. 어울림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저 뭐야 고급 볼펜이랑 트럼프 같은 거 색상 정할 때 몇몇이 지금 되게 애로사항이 생긴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지금 색상의 어울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색상의 어울림은 너네가 옷 입는 패션 감각이 있는 애들은 사실 색 감각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색을 잘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톤온톤과 톤인톤이거든?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 톤온톤과 톤인톤. 같은 색상인데 다른 톤. 다른 색상인데 같은 톤. 요게 이제 톤인톤과 톤온톤이거든? 검색하면 다 나와. 요게 이제 패션 용어이기도 한데 정확히는 이제 패션보다는 이제 색채하게 들어있는 기본 논리란 말이야. 같은 파란색을 쓸 건데 같은 파란색을 못 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상을 쓰는데 여기 옐로우가 빛을 받잖아. 여기도 빛을 받을 거 아니야 레드가. 그러면 둘 다 예쁜 색을 쓴다. 뭐 비싼 톤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 이 개념으로 색상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오색과 중보색, 계열색. 이거 저번에 요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계열색을 썼을 때의 효과, 옐로우와 레드 구별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구별되면서 약간 이렇게 엄마와 아들 같은 느낌으로 포용력 있게 구별이 된다. 보색 관계는 파란색, 빨간색 같은 면적으로 쓰면 이게 사시가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쪽이 확실히 면적이 넓거나 그 다음에 명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민트랑 레드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 이유일 거고 그 다음에 찐파랑 레드보다는 하늘색 레드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 핑크도 잘 어울리지. 그것도 그런 개념이 되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이해를 해야 내가 다른 색을 썼을 때 얘네 둘이 뭔가 톤이 유사하니까 밝기나 어둡기를 조정해서 써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림에다가 어떤 식으로 너네들 접근도 좀 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점이 색상을 쓸 때도 그 화면에 집중력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쓰거나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가두는 개념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2명이야. 이상하긴 한데. 근데 여기에 자, 우리 반에서 제일 아담하고 귀여운 애가 누구지? 아 현주쌤. 자 내가 있고 현주쌤이 있어. 그럼 내가 있어. 그럼 누굴 봐? 현주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부르고 현주쌤 핑크야. 근데 내가 둘이 있지만 같은 내가 아니라 한쪽은 좀 더 짙거나 아니면 약간 보랏빛의 푸른색이 있는 거지. 그러면 같은 파랑에 있지만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현주쌤이 돋보이는 거는 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색을 이제 가둬서 집중할 수 있게끔 쓰는 방법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방법이거든. 근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봐봐. 이렇게 크게 옐로우랑 얘를 딱 감싸고 있어. 그 다음에 요 감싸는 방법이 그 너네 자석에 이렇게 철가루 이런 거 대면 이렇게 싹 이렇게 모이는 거 알지? 타원으로. 집중력이 이렇게 쑥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무채색으로 해도 저게 나오지만 색상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이 두 개가 감싸서 집중을 시키는데 좋아야 되는 부분에 컬러가 또 들어왔네? 그러면 화면에서 중요한 애를 만들었고 그 중요한 애에서 포인트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색상의 버프를 잘 받은 그림이라고 나는 보여요. 그러니까 요걸 봤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 잘했다. 잘했다. 야 좋겠다. 이거 말고 저게 왜 잘해 보이지? 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관점을 배워서 내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다른 그림을 볼 때도 이건 이래서 색을 잘 쓴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렇고 뭐 다른 거 다 예를 들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다 보면 그 망할 때가 많아. 너희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도 이렇게 막 비벼서 하는 게 많거든. 여기저기 그 수정하는 거야.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럼 나보다 좀 더 심하겠지.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 그거를 이제 좀 고쳐내려고 하는 과정도 필요해. 그 다음에
우리 눈은 착시가 있어. 뇌도 착시가 있고 눈도 착시가 있다. 근데 이 착시를 없애려면 빛과 어둠이 확실해야 돼. 내가 쓴 레드가 흰 종이에 퍼피 레드를 발랐을 때랑 옆에 검정색이 있는데 퍼피 레드를 발랐을 때랑은 달라. 우리 눈은 그걸 인지할 수 있는데 옆에 기준이 없으면 인지를 못해. 근데 쌤들은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외운 거야. 어떻게 외우냐면 내가 쓴 색깔이 퍼피 레드니까 아, 이 색깔 옆에 레드가 이 색깔 옆에 블랙이 오면 나중에 이 정도 되겠지 라는 경험으로 아는 거야. 그 경험으로 이제 예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랑 원하는 톤을 만들어서 근사치를 쭉 발라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블랙을 발랐는데 바르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바르고 나니까 괜찮네 라고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발랐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나올 때도 있어.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 경험을 키우려면 색상에 대한 절대치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쓰는 색깔을 믿고 가야 돼. 비리디안은 앞만 써도 비리디안이고 옐로는 앞만 써도 옐로우야. 그러니까 옐로우에 물 너무 탈 필요도 없고, 뭐 이제 비리디안이 진할까봐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 거기에 비리디안이 들어갈 정도의 위치와 톤이면 그냥 쓰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거랑 이제 요거랑 요런 그림이랑 유사한 개념이지. 볼트너트는 바꾸지 않고 유리병이랑 끝만 바꿨잖아. 끝만 바꿨는데도 효과가 나는 이유는, 자, 이 유리병에 약간의 컬러감을 줄 수 있지. 그냥 항상 똑같은 유리색으로 유리를 그릴 필요는 없어. 근데 요 레드가 좀 더 돋보이는 이유는 요 병이 약간의 민트빛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만약에 요 민트빛이 조금 죽었다면 그냥 바꾸나 마나 유사했을 것 같아. 요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 유리를 그릴 때 조금 더 컬러감을 넣고 안 넣고도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유리컵을 그릴 때 보통 우리 무채색의 느낌을 많이 쓰잖아. 근데 볼트너트도 어떻게 해도 무채색 느낌이 짙어. 색깔을 넣고 해도 전체 비율 자체가 무채색이에요. 그러니까 무채색과 무채색을 만났는데, 그러면 볼트너트를 뭐 저번에 이제 갈색 볼트너트를 했었지. 그 이제 뭐 사진이나 이렇게 예시작으로 한번 보여줬잖아. 바꿔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색깔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 무채색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요 볼트너트를 좀 더 이제 블루톤을 많이 써서 좀 더 차가운 쇠처럼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유리에 살짝 컬러를 줘서 얘네 둘에 대한 차이를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거는 밝고 어둡고 채도. 그림은 어떻게 해도 밝고 좀 어둡고 3면밖에 없어. 속성이 3개밖에 없어. 근데 요 밝은 거 안에 덜 밝고 더 밝고, 채도가 높고 낮고 밝은 채도, 어둡고 어둠이 약하고 뭐 좀 덜 강하고, 요 정도거든. 그러니까 3면을 다시 3개로 쪼개면 기본 9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내 그림의 어떤 전체 비율도 밝고 중간 어둡고가 적절히 잘 들어가야 좋은 그림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채도를 높이면서 요 그림의 이미지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들은, 자, 옐로우를 쓸 때도 실제로 옐로우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저 그림도 오렌지도 쓰고, 심하면 필요하면 버밀리언도 쓸 거고, 라이트 레드를 써서 죽이기도 할 거고, 어둠에 뭐 버밀리언에 뭐 브라운 레드 이런 거 섞어가지고 뭐 어둠도 잡을 수도 있고, 같은 옐로우지만 위치나 필요에 따라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채도나 밝기를 계속 조절해서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예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저게 과연 지금 볼 때는 노란색이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도하고 다 변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거를 맞춰낸 거잖아, 공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자, 저쪽에 이제 많은 그림들이 또 있지만, 저기 지금 수빈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지. 아, 서빈이. 서빈이 그림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유일하게 녹색으로 볼트너트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 녹색은 사실 잘 쓰면 되게 고급진 색이지만 잘못 쓰면 진짜 촌스러운 색이 되거든. 무채색하고 이제 약간 섞어서 들어갔더라고. 반반. 근데 우리나라의 미술의 개념에서 반반은 없어. 반반은 통닭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반반을 쓰면 이게 색도 아니고 무채색도 아니고 이게 진짜 이상해. 저거는 녹색이 아니라 무슨 색을 해도 아마 유사하게 나왔을 거야. 왜? 무채색은 애매해. 빛과 어둠밖에 없는데 거기다 약간 이렇게 뭐 여기저기 무채가 있는데 이렇게 쇠반, 칼라반 이렇게 들어가 봐야 효과가 안 나. 그래서 그냥 녹색으로 다 그냥 다 조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본인도 이제 녹색으로 다 할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녹색으로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끈을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계획을 할 때 내가 이제 색상을 조금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면서 저걸 언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아이들 스케치할 때 큰 색상을 먼저 생각을 해두는 게 좋고, 넓은 면적, 큰 물체 1차 들어가면서 큰 물체를 감싸주는 애들, 서브적인 물체들 색상을 뭘로 좀 넣지? 가까이 있으니까 보색을 넣을까? 얘네는 튀어야 되니까 중보색 넣을까? 가까이 있지만 튀지 않아야 되니까 계열색 넣을까? 그냥 요거 조금씩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 그리고 구도 짤 때에도 큰 물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색상을 고를 때도 단연 큰 물체가 제일 중요해.
큰 물체가 가지는 색상에 의해서, 주재부가 가진 색상에 의해서 어차피 분발될 거야. 아, 여기 빨간색이니까 넌 노랑, 아니면 녹색, 아니면 민트. 어차피 얘 때문에 정해지는 거지. 여기에 녹색이 들어간다고 얘를 빨간색 하진 않아. 순서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하고의 턴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녹색이랑 사실 잘 어울릴 만한 색이 옐로우도 사실 잘 어울리거든. 근데 조금 지금 분위기상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주색과 보라색 계열을 추천을 한 거야. 에반게리온 같은. 원래 저 두 개가 조합이 괜찮은 색이거든. 그 다음에 빨간색을 하면 이렇게 잘 보이긴 하는데 뭔가 조금 싼티나 볼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색 조합을 추천한 거야.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렇게 그 핑크 자주와 바이올렛, 그러니까 마젠타 계열의 색상을 보여줄 넓이가 좀 부족해. 약간 그게 좀 아쉬워. 근데 지금 멀리서 보면 생각보다 그림이 괜찮아 보여. 컬러가 좀 다르거든, 다른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컨셉처럼 보일 수 있는 색상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는 건 논리. 논리로 그림을 보고 논리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마칠 때 다 됐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저 유리병에 채도를 높여 쓰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높여 쓰는 건 좋아. 근데 채도를 높였을 때 반드시 같이 나오는 사물이나 색상의 자유인지를 꼭 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유리병의 색상을 바꾸는 것도 일종의 이제 구별이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다른 애들도 컬러감이 좋은 물체가 나왔는데 굳이 유리병 채도 높여줄 이유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유리구슬 뭐 파랗고 빨갛고 예쁜 그런 구슬 나오잖아. 그 안에 막 노란색 빨간색 줄 나오잖아. 근데 유리병 채도가 높네? 근데 둘 다 유리네? 둘 다 배기 싫어져.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도 잘 체크를 해서 유리병의 이제 색깔을 높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투명도만 살리든지 요거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오늘 마치고 정리들 합시다.